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의 짜임 중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속에 있는 5가지 절, 안긴 문장,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으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런 쪽의 문장의 짜임과 관련한 문제를 4문제 풀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자세하게 풀어본 문제들은 아니지만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제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장의 짜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5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준비한 17번까지 총 3쪽에 걸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문장의 짜임과 문법 요소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5번부터 같이 해보겠어요. 보기에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집에 가기, 이런 안긴 문장을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하죠. 명사절은 보통 미음 또는 기에다가 뭐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안긴 문장을 명사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가기라는 명사 형태로 끝난 문장. 영수가 집에 가기를, 자신이 주어인 영수가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죠. 자, 기억은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격 조사죠. 를과 결합하여 아는 문장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 집에 친구는 밥을 먹기에 바쁘다. 친구는이 주어고 바쁘다가 서술어. 뭐뭐뭐 하기에 뭐뭐뭐에 바쁘다. 그러니까 이 니은이 포함된 요 애까지 전체 요 구절은 바쁘다를 꾸미는 부사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 밥을 먹기라는 명사절이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이 되어서 바쁘다라는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절 형태로 안겨 있다. 그래서 밥을 먹기에까지는 이 전체는 바쁘다를 꾸미는 부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서 밥을 먹기는 요것만 가지고 말할 때는 부사절이라고 하지 않고 요건 명사절이라고 하죠. 이 부사절과 명사절이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정확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전체 줄치 문장이 하나의 명사 형태로 끝났느냐 아니면 부사로 끝났느냐만 가지고 어떤 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이 줄이 밥을 먹기까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요 기라는 명사형 어미가 붙어있는 절이 절로 안겨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사절이라고 하지 않고 명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 나오는 집에 가기와 마찬가지죠. 밥을 먹기. 그러니까 이 부사 전체적으로 문장 성분이 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부사어라고 해서 이것을 부사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2번에 보면 니은은 조사 애와 결합. 이 조사가 바로 부사격 조사를 말해요. 이 애가. 이런 경우는 부사격 조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결합하여 아는 문장의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다. 이 바쁘다라는 서술어를 꾸미고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부사절과 명사절과 구분해야 한다 하는 걸 정확하게 잘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밥을 먹기, 요 기라는 명사형 어미로 끝난 절은 명사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 줄친 부분 전체가 하나의 부사 모양이다. 그러면 그때 부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디귿을 보면 동생의 산, 동생이란 주어와 산이라는 서술어가 하나의 문장 형태로 이루어져서 빵을 꾸미지요. 빵이라는 체온을 꾸미니까 이 밑줄친 부분은 모두 하나의 관형어가 되지요. 관형어. 그런데 이 관형어 구실을 한 이 문장,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관형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절로 안겨 있는가 하고 물으면 관형절로 안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은 아는 문장의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 리을의 경우 그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돌아온도 사실을 꾸미니까 역시 문장 성분으로 말하면 관형어가 되겠죠. 관형어인데 우리가라는 주어와 돌아온이라는 서술어가 우리가 돌아왔다 하는 하나의 문장이 사실을 꾸미니까 이것도 역시 관형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4번을 보면 니은은 리을의 니은과 달리 리을의 주어는 아는 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니은의 경우 전체 문장의 주어는 친구는이지요. 근데 밥을 먹기라는 명사절의 주어도 역시 친구입니다. 따라서 안겨있는 문장의 주어와 전체 문장, 아는 문장 전체의 주어가 같다. 그런데 여기서 니은과 달리 리을의 주어는 아는 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리을은 어떠냐? 그는 모른다. 그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관형절로 안겨있는 요 문장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그는이지요. 따라서 안긴 문장의 주어와 전체 문장의 주어가 다르죠. 따라서 4번도 맞는 말이죠. 디귿과 달리 리을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아는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죠. 여기서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잘 이해가 됐나요? 요 안긴 문장의 관계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5번 문제에서 절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 안긴 문장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6번 문제 약간 화면이 좀 어둡긴 하지만 다시 잘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보기에 ABC가 활용된 문장을 이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대등적 연결어미. 보통 대등적 연결어미는 뭐뭐하고 뭐뭐하며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죠. 종속적 연결어미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보조적 연결어미는 주로 아 또는 어 하고 게, 지, 고 보통 그냥 한데 묶어서 아게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 개의 연결어미로 뒤에 나오는 용언과 연결될 때 그것을 보조적 연결어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가에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이게 오지 않았다 전체가 서술어죠. 그런데 하나의 서술어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용언이 본용언, 뒤에 나오는 것이 부조용언이다. 따라서 본용언에 있는 지, 오다의 지, 않았다, 보조용언에 않았다와 연결되는 어미, 이것을 보조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하죠. 내가 떠나면 날이 개리라. 내가 떠나면 이게 하나의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날이 개리라는 뒤에 문장과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군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면은 종속적 연결어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다. 이 경우의 고는 앞에 있는
인생은 짧고라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예술은 길다는 문장이 앞뒤가 서로 바뀌어도 전체적인 의미는 변동이 없죠. 이런 경우에 고를 대등적 연결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 으러, 뭐뭐 하러. 역시 목적을 가진 어미는 뒤에 나오는 문장과 어떻게 보든 종속도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문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바다로 가러 고기를 잡는다. 이 말이 안 되죠.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장의 형태는 종속적 연결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것도 말을 앞뒤로 바꿔도 뜻은 변함이 없죠. 이런 경우 거나 선택의 거나 같은 경우는 대등적으로 연결된 어입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교가를 부르고 있다. 교가를 부르다 하는 본 용언과 있다라는 보조 용언이 이 고로 연결돼 있어요. 따라서 두 개의 용언이 나란히 연결돼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용언을 본 용언, 뒤에 있는 것을 보조 용언이라고 할 때 이 고를 보조적 연결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국제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역시 출전하다 하는 본용언의 개와 되다, 된다 하는 보조용언의 사이에서 연결되는 형태의 어미. 따라서 걔도 보조적 연결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쭉 정리해보면 정답이 3번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서 자, 문제가 얼핏 보면 좀 어렵게 보이긴 하는데요. 이 문제는 2012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들긴 할 텐데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시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동시, 뭐뭐 어떤 행위가 함께 일어난다는 의미의 연결음이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와 뭐뭐 하자에 대해 탐구해봤다. 흔히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하는 말 있죠? 그런 속담 기억하시죠? 까마귀 날자 할 때 이 자와 같은 의미의 어입니다. 자, 그러면 동수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 문장에 치면서를 쳤으면서라는 과거 형태로 바꾸면 말이 되나? 동수는 피아노를 쳤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 별표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 건데 이런 경우 치다에 면서가 붙은 경우는 피아노를 치는 행위와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쓰는 어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수가 집을 나서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서다라는 동사에 자가 붙었어요. 동수가 집을 나서다에 자가 붙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와 집을 나서는 것이 동시에 이어지는 그런 어미를 나타낸 문장인데 이것도 역시 과거형으로 쓰면 비문이 된다. 문장이 올바른 형태가 아니다. 동수가 집을 나서자 학교에 갔다. 이것도 역시 이 동수가 집을 나서는 행위와 학교에 가는 행위가 함께 이루어질 때 이런 경우는 동수가 집을 나서니 그 다음에 누가 뭐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는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같은 동수가라는 문장이 여기도 있고 여기 두 개의 동수가 동시에 나올 때는 이런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뭐뭐 하자, 나서자 할 때 자 같은 경우에 문장의 주어가 서로 다를 때는 말이 돼도 같이 쓸 때는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걸 의미하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 디귿은 비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동수는 상냥하면서 차분하다. 상냥함과 함께 차분함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 하면서라고 쓸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뭐 하자라는 어미는 쓰지 못한다. 동수는 상냥하자, 차분하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 구분되는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 보기 1, 2, 3, 4, 5에서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미음을 보면 동수야
빵 먹으면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죠. 빵 먹자 공부해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빵 먹으면서 공부할래? 이렇게 말하지만 빵 먹으면서 빵 먹자 공부할래?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다. 동수는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 텔레비전을 켜놓았다. 뉴스를 안 보면서 뉴스도 보지 않으면서 TV를 켜놨다. 이런 말은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그럼 1번 기억니은을 보니 뭐뭐 하면서와 뭐뭐 하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쓸 수 없군. 여기 보면 노래를 불렀다. 이게 부르다에 과거형 어시 붙어 있죠. 과거 시제 엇. 그러니까 이런 과거 시제가 나타나는 문장이 마지막 서술어 쓸 때는 그 앞에 있는 뭐뭐 하자 여기에 나서자와 같이 여기에 나서다와 나섰자 이런 표현은 동시에 쓸 때는 나서자라고만 쓰지 나섰자라고 쓰지 않는다. 한 말과 함께 연결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하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기억니은과 미음을 보니 뭐뭐 하면서는 빵 먹으면서 같은 경우는 뭐뭐 하자와 달리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릴 수 없구나. 그런가요? 뭐뭐 하면서 상냥하면서 차분하다. 빵 먹으면서 공부한다. 다양하게 쓰이고 있네요. 따라서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릴 수 없다가 아니고 어울릴 수 있지요. 따라서 이 문장은 잘못된 편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3, 4, 5도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을 보니 뭐뭐 하자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 주어가 달라야 하는군. 자, 여기서 동수가 집을 나서자의 주어는 동수입니다. 근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의 문장은 비가가 주어죠. 따라서 뭐뭐 하자 하는 어미가 쓸 때는 동수라는 주어와 비라는 주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야만 문장이 된다 하는 말이니까 앞뒤 주어가 달라야 하는군 하는 말이 맞죠. 리을을 보니 뭐뭐 하면서와 뭐뭐 하면서 빵을 먹으면서 같은 경우는 빵을 먹자와 달리 형용사와 어울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시와 나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군. 동수는 상냥하다가 형용사죠. 그러니까 동수는 상냥하면서 차분하다 이런 문장에 형용사와 어울릴 수 있다. 근데 이 경우는 동시와 나의 의미가 모두 나타나 있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냥하고 그리고 차분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상냥 플러스 차분이라는 동시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따라서 4번 문장도 맞는 말이죠. 비읍을 보니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 텔레비전을 켜놓았다 같은 경우 뭐뭐 하면서가 부정표현과 어울리면 보지 않으면서 같은 부정표현과 어울리면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기보다 행위를 하지 않음을 강조하는군. 텔레비전 뉴스 안 보면서 TV를 켜놨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말로 뭐뭐 하지 않으면서 너는 음악을 듣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크게 틀어놓니?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고 있는 말투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장 전체 구조가 서로 다른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기를 차분하게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이해한 것을 설명한 것을 돌이켜보면 전체 문제의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서 보기의 기억에 들어갈 예 뭐뭐 하며 같은 어미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다의 어간 보통 우리가 문법에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라고 합니다. 우리 국어의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는 딱 이다 하나지요. 그리고 유일하게 활용한다. 서술격 조사만 유일하게 활용한다. 마치 어미처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영혼 어간, 리를 받치면 영혼 어간 또는 어미 의시 뒤에 붙어. 자, 이런 조건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 하나하나 예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될 것 같지만 여기서 문제 풀이할 때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1번, 2번만 가지고 문제를 이해하는 것으로 전체 문제를 푸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의 따위를 나열할 때 쓰는 연결어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뭐하고 뭐뭐하며 이렇게 흔히 많이 쓰고 있어요. 연결음이 이런 경우는 이제 대등적 연결음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감이며 저것은 사과이다. 이걸 막대로 바꿔도 되죠. 이것은 사과이고 저것은 감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럴 때 뭐뭐하고 뭐뭐하며를 나란히 쓸 수 있다. 이런 설명이고 2번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겸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 뭐뭐하면서와 비슷한 의미다. 하는 예로 적절한 게 뭐냐. 자, 여름은 더우며 겨울은 춥다. 이게 여름이 덥다는 것과 겨울이 춥다는 것이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 동시에 겸하여 있는 것은 아니죠. 계절이 다르니까요. 그런 음악을 들으며 음악 듣는 행위와 공부를 하는 행위가 동시에 겸하여 있죠. 음악을 들으면서와 같은 의미로 쓴다. 또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이때의 음요는 바로 2번의 뭐뭐 하면서 같은 의미의 연결의미에 대한 예시와 같다 이렇게 보겠죠. 따라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다. 여기서 3번의 경우 형이 키가 크고 동생이 얼굴이 잘생겼다는 것은 동시에 겸하고 있음이 아니죠. 철수와 정우가 이것도 역시 동시에 겸하고 있는 인물이 아니고 서로 다른 인물이니까 나는과 여자친구 역시 마찬가지 서로 주어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설명이 조금 길어졌지만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종교로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의 문장의 시제를 표현해 준다. 이런 경우는 시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죠. 이것은 종교로미가 아닙니다. 종교로미는 어말어미에 들어가는 것이고 1번 문장의 시제를 표현해 주는 것은 선어말어미니까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뒤에 조사에 연결될 수도 있다 하는 경우는 먹어요, 먹지요 같은 요 끄트머리에 있는 요 같은 경우 먹어요 할 때 요 이런 경우를 조사가 연결됐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시 보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 은는 만도 이런 것도 이런 종교름이 뒤에 얼마든지 붙을 수 있죠. 자, 3, 4, 5번은 많이 설명된 용어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10번을 보겠습니다. 보기의 기억니은에 해당되는 예문 진행상 완료상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기억 맞는 얘기죠. 지금쯤 감자가 잘 익어 있겠다. 역시 이것은 시간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완료상을 일컫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밑줄쳐 있네요. 따라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예가 되겠다. 열차 그때 막 들어오고 있었다. 뭐뭐 하고 있었다. 뭐뭐 진행일 의미죠. 따라서 이건 기억에 해당되고 다 말라버렸다. 다 마른 상태다. 이미 완료됐다. 정리해서 완료가 됐어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1번. 영화 시작된 시기로 예상되는 시점은 이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차분하게 잘 읽어보면 보기 ABCD를 잘 먼저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엄마와 아들의 대화에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 했니? 형이 아까 연락을 봤는데 도착해 보니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래? 늦지 않게 영화를 봤겠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이런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늦게 이루어진 시간은 D죠. 아들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형이 영화관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대요. 그러면 형이 동생한테 말한 시점과 엄마가
아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한 시점 그 사이에 영어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C와 D 사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요건 시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기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 찾으십니까? 기억은 선어머러미 의시를 사용해서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죠. 상대 높임법의 격식체 중에서 뭐뭐 하십니까? 뭐뭐 하십시오 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저희라는 셔츠를 좀 보려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는 자신을 낮추는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저희는 이 손님이 저모에게 자기를 낮춘 표현이지 아버지를 높인 표현은 아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다. 디귿, 드리다는 특수한 어미를 사용해서 선물을 드린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높이는, 선물을 받는 사람을 높이는 제3자를 높인 거니까 객체 높임법에 해당된다.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그 신체 일부가 주어로 쓰일 때 높임을 한다. 따라서 신체 일부나 어떤 사물을 높일 때는 시로 한다고 그랬죠. 남의 아버지를 높일 때 여기서 이제 아버지께서라고 했으니까 어르신은 아버지를 높인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부정문에 관한 보기. 자, 이건 이제 부정문의 경우 중의적 표현, 이 중의적 표현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흔히 실수하기 쉬운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중의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책꽂이에 있는 책을 다 읽지 않았다. 이거는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문장과 일부는 읽었지만 나머지 읽지 않았다는 문장이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장이죠. 따라서 기억, 부정표현이 다와 같은 수량 표현과 같이 쓰이면 부정표현의 의미로 해석된다. 다와 같은, 다, 모두라는 의미의 수량 표현, 일부냐 다냐 이런 의미의 수량 표현 같이 쓰이면 부분 부정의 의미로 해석된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분 부정의 의미도 있지만 전체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중의적 표현은 둘 다 표현이 이해가 가능하므로 이것은 부정의 의미로만 해석된 건 아니죠. 전체 부정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니은에 참 안됐다. 불쌍하다. 이런 의미는 부정문처럼 보이지만 부정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서운하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서운해. 또는 누구누구 좀 안 됐어. 가엾어. 또는 기분이 좀 나빠. 언짢다. 기분이 언짢다. 이런 말, 이런 것들은 얼핏 보면 부정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몸하지 못하다는 것은 능력 부족이죠. 리을, 대학에 안 갔다. 대학에 가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의미상 차이가 없음. 뭐뭐 안과 하지 않다의 부정문은 주어의 의지에 의해 동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뭐뭐 하지 않겠다. 의지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끝으로 마지막 문제를 넘어가서 자, 선생님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고 있는데요. 정확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기와 같은 높임법이 사용된 것은 댁이 무척 넓으시네요. 자, 여기에 댁은 집이고 어떤 사물을 높일 때 간접 높임으로 시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런 간접 높임에 해당되는 게 뭐냐 보면 연세가 많으신, 연세는 나이를 높인 말이죠. 할머니를 직접 높인 게 아니라 할머니의 연세, 나이를 높인 거니까 이것은 간접 높임에 해당되는 것 같죠. 보기와 같으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다. 나머지는 모두 직접
주체 높임을 의미하는 문장으로 이렇게 줄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 보기 1의 기억연에 해당되는 예를 가장 적절한 예를 골라봐라. 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과 명령을 나타내는 이런 문장에서 독서 모둠 활동은 언제 어디서 하면 좋겠니? 어떤 설명을 요구하고 있죠. 어디서 하면 좋겠니?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기억 의문문입니다. 기억에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 중에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을 말한다.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지 못하겠니? 이렇게 명령을 나타내고 있죠. 명령. 빨리 일어나라 이런 말이죠. 나와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니? 나와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니? 이거는 갈 수 있니 없니 하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대답을 요구하죠. 대답 요구. 긍정이냐 부정이냐 하는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어쩜 이럴 수 있니? 하고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의문문이죠. 이거는 상대방에 묻는 형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형태의 의문문이다. 여기에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다.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문장에 기억연에 해당되는 예로 쓰인 것은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6번. 보기에 문장이 질 수 있는 의미. 영수가 어제 걸어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 자, 이거 여러 가지 그 중의적 성격의 문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중의적 성격의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보조사 는을 붙이면 된다는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는으로 해결하라. 그러면 영수는 어제 학교에 걸어서는 가지 않았다. 걸어서는 가지 않고 오토바이를 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에 는을 붙여서 의미로 확실하게 걸어서라는 행위를 부정하는 그런 문장으로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만 걸어서 왔다. 이때는 여기에 올 때라는 표현이 이 문장의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죠. 따라서 이번 문장은 이 보기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문장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나머지도 같이 볼까요? 영수가 어제 걸어서 간 곳은 학교가 아니라 다른 곳이다.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학교에를 부정한 거지. 학교가 아니라 다른 곳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4번. 어제 걸어서 학교에 간 사람은 영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영수는 어제 걸어서 학교 가지 않았다. 이러면 다른 사람이 갔군 하는 걸 알 수 있죠. 영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영수가 대신에 는을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수가 걸어서 학교에 간 것은 어제가 아니라 다른 날이다. 영수가 어제는 어제 여기다 는을 붙이면 어제는 가지 않았다. 다른 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1, 3, 4, 5번은 각각 보조사 는을 사용해서 전체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형태의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니은은 2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는 선어머러미 겟은 미래의 의미와 추측의 의미, 그 다음 어떤 의지를 나타낼 때의 선어머러미 이런 형태로 사용된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문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엔 지금쯤 눈이 내리겠다. 지금쯤 뭐뭐 하겠군. 이게 추측의 의미죠. 기억을 통해 계시. 지금이라고 했으니까 현재의 사실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고 있군 하는 걸 알 수 있죠. 니을 통해 설악산에는 벌써 들었겠다. 벌써 이미 이건 과거를 의미하는 부사입니다. 따라서 니을 통해 계시 과거의 사실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고 있군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디귿
구름이 낀 걸 보니 내일은 비가 오겠다. 구름을 통해서 내일이라는 날 하루 뒤에 일기를 미리 이제 알아차리는 그런 추측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미래의 사실에 대한 추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리을은 그 목표를 제가 꼭 이루겠습니다. 제가 이루겠습니다. 1인칭 주어 올릴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강조하기도 한다. 강조하는 건가요? 제가 꼭 이루겠습니다. 이것은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뭐 하겠다 하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강조의 의미는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미음은 그 정도는 어린애도 알겠다. 어린애도 할 수 있겠다. 가능성, 능력과 관련 있죠. 뭐뭐 할 수 있다 하는 능력, 나도 할 수 있겠네 할 때 어떤 가능성,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 2, 3, 5번은 모두 맞는 문장이지만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뒷부분을 조금 빠르게 나갔는데요. 이번 17번까지 문제를 통해서 전체 문장과 관련된 문제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면 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룬 문제들을 직접 수업 시간에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좀 더 심화된 이해를 통한 설명을 덧붙이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풀이 하느라고 제가 시간을 내지 못해서 그 부분을 다루지 못했는데요. 그 내용은 유인물로 나누어서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한 걸 잘 다시 듣고 전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복습하는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